네, 월요일 오후장 주주의 세계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운의 박현상 파트너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이 6거래 연속 상승세, 두 지수 모두 굉장히 견주하게 2,450, 850선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바이든 효과로 올라오는 종목들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운주가 가장 눈에 띄었고요. 조선화학, 경기민감 섹터들이 신재생, 전기차 관련주들과 함께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해운주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대한해운이 상한가까지 갔어요. 컨테이너 지수가 잘 나왔다. 바이든에 대한 경기 민감주의 또 훈풍도 있을 것이고요. 겹호재를 맞은 해운주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직도 해볼 만한 건 맞고요. 페노션이라든지 대한해운 같이 오늘 밑에서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바이든 효과가 맞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현대상선이죠. HMM 같은 경우는 흠이죠, 그죠? 네. 주가는 흠이 아니고 방금 웃고 있었는데요. 네. 기존에도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었던 중이긴 합니다. 근데 그 내용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어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바닥을 한번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라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컨테이너 수주 잔고 자체는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쁠 데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컨테이너 물동량이 2021년도에 6% 정도 증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씩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으니 이게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바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5G, 기타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성장성 있는 주식들을 매매하다가 물려 있을 때 막상 조용해서 올라오고 있었던 건 흠이었고 HMM이었고 네. 일단 그런 것들이 오늘은 한꺼번에 바이든 효과로 드디어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나섰다라는 부분으로 해운주의 반응을 촉발시켰던 것 같고요. 네. 일단 이게 아까 말씀하신 벌크 수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페노션으로 좀 볼 수 있고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는 것 같은 경우는 HMM이라든지 대한해운 이쪽을 볼 그렇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 지금에 대한 부분은 컨테이너 쪽에 대한 여파이 조금 더 개선된 거고요. 벌크 수요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에 3년 만에 수요 우위로 전환될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해운주 섹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우리가 다른 성장성 섹터처럼 사타파르타를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침이 꾸준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방향성 자체에 대한 부분은 맞으나 이게 지금 주가에 대한 수준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으니 일단은 좀 사놓고서 좀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싶은 네. 거고. 역시 중기적인 안목이네요. 그렇죠. 예. 중기적 안목이고 오늘 조선주도 좀 비슷한 효과로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는데 조선주, 한국조선해양이 일단 영업이익률 ROE로 봤을 때는 올해가 0.8%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내년 대에서는 한 3% 정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는 게 맞고 오늘 30만 톤급 초대형 VLCC라 그러는데 네. 이걸 2척을 수주를 했는데 이게 11척 정도 올해 수주를 한 거고 이게 세계 수주 점유율은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주에 또 바이든 효과까지 더해진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는 원래 이 정도의 수준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바이든 효과가 붙어서 그러니까 네. 지금은 오늘 입장에 봤을 때 솔직히 기분 굉장히 좋거든요. 음. 좋은데 어느 쪽을 해야 될까라고 쳐다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조선주라든지 해운주가 선택이 된 것 같고 네. 이런 추세 같은 경우는 밑에서 거래량이 세게 동반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단기간에 꺾이진 않을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 쭉 갖고 가시고. 좀 더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사실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한번 이런 큰 양봉을 그려내면 쫓아가서는 안 되더라고요. 횡보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리고요. 이게 지금 기억이 어느 정도 기억하냐면 한 달 반 전에 화학주 봤을 때의 느낌이에요. 한 달. 그러면 쭉쭉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좀 눌렸다 갔기 때문에 아. 예, 어느 정도는 눌릴 만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는 근데 신기한 건 조선주나 해운주는 눌린 날은 또 관심이 안 가요. 관심이 안 가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효과거든요. 학습 효과가 눌리면 2달이 눌렸으니까. 그리고 잊을만 하면 오늘 한국조선해양처럼 수주가 딱 튀어나오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튀어나올 때 그 전 저점을 깨지 않고 그러니까 차트가 저점을 우상향한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전 저점 부분에 빠졌다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막상 올라올 때는 그날은 7%다 뭐 많이 올랐다 하는데 연속성이 적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그렇죠. 경우. 예. 그래서 소위 매매해야 될 주식은 뭐 저희는 이제 솔직하게 매매에 대한 분 말씀을 드리는 중이기 때문에 매매해야 될 주식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되려면은 실적 가시성이
두 분기 정도는 더 보여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를 할 거였으면은 요 안에서는 HMM 정도는 꾸준하게 네. 매매할 필요가 있는 부분. 그 HMM은 실적이 보이고 있거든, 조금씩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아직은 성장성 있는 주식들이 조금 더 좋게 보이기 때문에 네. 그쪽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좀 탄력적인 흐름, 빠른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가 없으실 그럼. 수는 있어요. 오늘 긴 양봉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HMM, 구현대상선 정도는 좀 꾸준한 흐름을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빠른 매매, 또 탄력적인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다른 성장 섹터에 관심이 더 유효하다. 매매 매력도에 대해서는 다소 떨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조선 기자재 쪽은 그래 좀 더 탄력적일 수 있지 않아요? 네, 기자재 쪽은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그 대형주에 대한 효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 뭐 저는 아직은 그렇게 뭐 아직은 세진중공업, 동성화이텍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선에 대한 기자재 쪽보다 풍력에 대한 느낌이 좀 더 강하고요. 다 이렇게 다른 엮여 있는 쪽으로 종목들이 묶여 있는 많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막상 과거의 전통 주선 아하. 피팅 쪽은 좀 아직은 좀 그렇고, 화학주는요? 화학주는 해볼만 합니다. 롯데케미칼이 호실적 발표하고 급등이 나오고요. 금호석유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춤하고 오늘 이수화학이 강하던데 이거는 전고체 배터리 효과인가요? 아니면 이수화학 자체적인 화학 업황에 따른 상승인가요? 이렇게 크게 올라가려면은요, 기본적으로 본업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슈 같이 붙어야 돼요. 오늘 혼합된 같이 들어간 네. 걸 보시면 되고, 일단 최근의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좀 롯데케미칼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3분기가 잘 나왔죠. 컨센 상해가 나온 상황인데, 내용은 중국 경기 회복, 그리고 우리 예전에 그 롯데케미칼 얘기할 때 허리케인, 북미 허리케인 쪽에 수급이 네. 탈퇴했다, 이거까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여기서 3분기만 잘 나온 거를 봤을 때는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4분기를 확인을 해보니까는 우리 저번에 했던 것도 기억하실 텐데 4분기 12월에는 대상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실적 자체가 증액이 이루어지는 구간이고, 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가 상승의 팩터로 오늘 10%가 오르고 있는데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중이고, 우리가 롯데케미칼 얘기하면은 대상 공장, 북미 허리케인, 또 하나 남은 게 분리막 사업이죠. 그래서 분리막 사업 맞아요. 같은 경우는 항상 나왔었던 내용인데 주가가 쉴 땐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주가가 오를 때는 나오는데, 이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분리막 사업이 올해 매출액 기준 한 100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증설을 하면서 2025년도까지 2천억 정도까지 증설을 한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습니다. 오늘 10%가 오르는데, 오늘은 좀 부담스럽죠. 오늘 지금 10%에 잡는 건 좀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거 오늘 롯데케미칼도 막상 보면은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거의 3군데가 4군데가 나왔거든요. 예, 뭐냐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코스피는 2,450이니까는 거의 전고점 분까지 올라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시장 분위기가 이거예요. 확신을 바라고 싶은 거예요. 확신을 바라고 싶은 거가 오늘 기준으로 아까 오른 것들을 봤을 때는 대부분 레포트에서 실적 상향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크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것들이 기관이 들어가든 외국인이 들어갔든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네. 막상 개인 수급보다는 지금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더 강력한 구간이고, 그들 자체는 딴 거 볼 필요 없이 4분기 실적, 내년 실적이 증액되는 구간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만약에 지금 2,450 갔다가 예를 들어서 지수가 좀 쉴 수 있어요. 만약에 쉬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개별주가 더 세게 움직일 건데, 그렇죠. 막상 지수가 가는 중에는 5포인트든 10포인트든 가는 중에는 실적 상향이 되는 종목들이 더 간다는 거죠. 그리고 좀 대형주 위주로 맞습니다. 움직이겠죠. 예.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찐 주식이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네. 좀 이따 제가 비슷한 논리로 좀 종목을 말씀드릴 테니까 네.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경기 민감 섹터 안에서는 화학에서는 실적이 같이 받쳐준 롯데케미칼과 그리고 해운주 안에서도 실적적인 측면이 또 같이 나오는 HMM을 그렇죠. 중심으로는 유효하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 다가 일부 아니죠. 종목들에 국한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지수대가 8월달, 9월달 지금 고점 영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주 한 목요일,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레포트들 시장 레포트 쏟아져 나온 게 네. 다음 주에 다 조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네요. 목 금요일 날 모든 시장 레포트들이 다 조정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 이런 큰 종목들이 여기까지 올랐으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든 효과까지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나 다른 이제 성장 섹터에서 보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신재생 에너지 쪽도 당연히 보긴 봐야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또 빠르게 이미 올려쳤어요.
그리고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가 지금 벌써 14% VI 걸린 상황이고 아, 이쪽도 부담스러운 건 똑같다는 거죠. 비슷한 수준이죠. 만약 주가 수준으로 레벨로 봤을 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요. 어찌됐든 주가 같은 경우는 실적을 이끌고 가는 부분이 가장 마음 편하게 가기 때문에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에서도 여전히 관심이 유효하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사실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한번 이제 주춤했었고 지난주에 이제 다시 가고 있는데 차익 실현 염두에 둬야 할 시기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이제 지난 거 맞아요? 지난주 목요일로 이미 지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응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뭐 풍력이든 수소든 태양광이든 빠졌었던 이유 자체는 대부분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재료 소멸로 내 매도를 해야겠다는 기다리는 그런 수급들이 있었는데 이미 그 수급 물량들은 지난주에 다 빠졌어요.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못 산 개인들이 들어오는 수급 물량이 지금 들어오는 중이고 네. 일단 이렇게 급등할 때는 좀 매매를 좀 쉬는 게 맞긴 맞고 그렇죠. 중간에 좀 쉴 때가 있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9월 달에 그런 종목들이 좀 쉴 때가 주가 수준이 지금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다음에 대부분 레포트들이 1년에서 2년치 목표가를 이미 채운 다음부터 좀 쉬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지금 정도는 조금 빠르다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많이 오른 데 따른 그렇죠.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럼 신재생 에너지 성장 섹터 안에서 사실 전기차 네. 쪽을 말씀해 주시면서 첨보 네. 그리고 IT 소부장 쪽에서 TCK를 짚어주셨는데 그럼 지금 막 다 오른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을 산다고 하면 어떤 섹터를 가장 먼저 담아 보시겠어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는 좀 쉬어갈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기차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기차도 밑에서 거의 20%에서 25%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5일선이 달 때까지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섹터별로 봤을 때는 지금 안 오는 섹터는 여전히 IT 소부장 쪽입니다. 그래서 IT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밑에서 올라온 폭이 적고요. 바이든 휴가 기대하기에는 좀 IT 소부장 쪽은 다른 것보단 약하지 않아요? 일단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는 IT, 바이든 신재생 이런 무슨 공식 같은 게 형성이 맞아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IT가 안 움직이는데 막상 중국 때리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여전히 화웨이 제재에 대한 부분은 바이든이 한다라고 뉴스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IT 쪽, 특히 반도체 쪽, 사부장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적인 측면에서나 그리고 모멘텀 측면이 충분히 있고요. 이게 시기상을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디램 가격 반등이라든지 낸드 쪽 같은 경우가 내년 1분기 정도에 집중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쉬고 있는데 그 11월에서 12월 넘어가는 시기에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은 쪽은요. 그쪽으로 나눠서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저는 지금은 매매해야 될 섹터는 화학 섹터 그리고 뭐 항공 쪽도 네. 좀 부담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에서는 화학과 항공 쪽을 관심을 갖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이런 성장 섹터 안에서는 상당 부분 오른 데 따른 추격 매수보다는 좀 쉴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IT 소부장 쪽에서 그렇죠. 또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측면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종목으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오늘의 특징 한켠 바이든 쪽 말고 이번에 코로나 백신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어요. 화이자 쪽과 또 아스트라제네카 쪽 이쪽은 움직이는 종목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굉장히 재밌게 봤죠. 재밌게 봤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움직일만 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내용이 주말 사이에 나왔었고 12월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쪽이 나오게 되면은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제일약품이라든지 KPX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화이자 쪽에 기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 같은 경우가 계속 순환매로 이루어졌었고 지금 이런 백신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학습 효과예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나오면 뭐 화이자 나오면 모더나가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대주주 양도세 수급에 대한 부담 자체가 일단 11월 안쪽에서는 적다라는 거고 그러면 6월에서 7월 달에 있었던 백신에 대한 랠리에 대한 학습 효과가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나오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네. 매매는 해야 되는데 좀 조심해야 될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예요. 캐몬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그 종목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인데 네. 막상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CRO 쪽이잖아요. 비임상 수탁기관 CRO 쪽인데 막상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부분을 매매를 같이 CRO 쪽을 붙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막상 그렇게 연관은 없다라는 게 좀 나오긴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도 강세예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가 지금 좋은 건 인정을 해요. 강세인 건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다른 쪽으로 튀게 될 때는 가장 먼저 빠지게 되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막상 크게 빠지고 나면은 기사가 또 나오죠. 네. 그래서 결국 찐을 봐야 된다는 그래서 거죠. 찐을 봐야 되는 거고 네. 찐 같은 경우는 SK케미칼인데 SK케미칼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오늘 올라 있어요. 나중에 매매하시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녹십자 신고가 쓴 거 기억하시죠? 네. 녹십자 신고가 논리는 뭐냐면은 3분기에 실적이 그 독감 백신 때문에 잘 나왔는데 4분기에 그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CMO 쪽 사업이 늘어나겠다라는 게 나와서 크게 오른 거거든요. 네. SK케미칼 똑같아요. 오늘 내용이 3분기 매출이 3분기 실적이 컨센 상회를 했는데 이유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4가 백신 있잖아요. 4가 백신이 매출이 3배 증가했어요. 그럼 3분기가 받쳐주거든요. 근데 4분기는 뭐 있어요? 백신 CMO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받쳐줄 수 있고 내년에 아스트라제네카 대량 생산 나오겠다 이거. 이게 찐이에요. 화이자 이쪽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낫죠. SK케미칼의 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찐이냐 화이자가 찐이냐는 아니고요. 거기에 연관성의 맞습니다. 실질적인 게 실질적으로 있다라는 나올 거.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고 6월달, 7월달, 8월달처럼 너도 나도 상한가가 가는 이런 시기는 지났고 네. 오히려 12월 넘어가면은 다시 1월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이렇게 막 있을 건데 제약바이오에서 또 트렌드가 따르게 움직일 텐데 그러면은 그때 다른 거에서 물려 있으면 어떡하겠냐 이거고 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SK케미칼이 내년 실적 기대 뭐 CMO 쪽, 아스트라제네카 다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도 오늘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눌릴 때 다음을 기대하면서 매매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백신 관련한 이슈 안에서는 실질적인 연관이 있고 또 실적까지 받쳐주는 SK케미칼의 또 매수 타점을 고려를 해보는 것이 오히려 백신 관련주 안에서는 찐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저희 지난주에 또 관심주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었어요. 네네. 저희 성투 시간에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경기 민감 섹터에서 지켜볼 수 있는 또 매매를 볼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오셨다고요. 일단 소부장 쪽은 아니에요. 소부장 쪽은 TCK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금호석유 좀 준비를 해봤고요.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네. 금호석유가 지금 최근에 아침에 좀 전에 말씀드린 롯데케미칼 그리고 SK케미칼 금호석유도 종목상으로 종목은 다 틀린데 논리는 똑같아요. 3분기 잘 나왔는데 4분기 더 잘 나올 것이다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더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는 고무 쪽에 대한 합성 고무 쪽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거고요. OPM도 사상 최대치예요. 라텍스 아시죠? 라텍스 영업이익 마진 같은 경우가 사상 최대 나왔다라는 것까지는 10월 달에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4분기 같은 경우도 합성고무 영업이익을 한 1,300 정도로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증익을 전망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만큼 마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4분기도 좋고요. 21년도는 합성고무 라텍스 쪽의 사상 최대의 초호황기를 전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고무 쪽에 대한 그 동종 이익을 좀 계산하는 측면에서 말레이시아라든지 중국 쪽 장갑업체를 좀 볼 수 있는데 거기 니트릴 쪽 장갑업체의 영업이익이 60%예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 굉장히 큰 쪽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보고서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 2021년도에는 사상 최초로 전사 영업이 1조를 증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1조에 대한 부분이면은 지금부터 충분히 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쉬어가는 흐름이 얼마나 더 나올까요? 바로 지금부터도 매수관 좀 유예해요? 저는 지금부터도 충분히 분할 매수 한다면은 왜냐하면 영업이익 1조 찍고 그 OPM 60% 나오는 회사는 별로 없거든요. 그만큼 성장성 있는 쪽에서 실적이 같이 받쳐준 쪽이기 때문에 금호석유 일단 목표가는 증권사에서는 25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할인시켜서 20만 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만 원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 섹터 안에서 앞으로 성장성과 그리고 이제 실적까지 받쳐주는 금호석유에 대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목표가 20만 원까지도 잡아주셨습니다. 네, 월요일 오후장의 주주의 세계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와운의 박현상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